오늘 새벽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오신 만큼 우리 아이들이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해답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 저는 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했고요. 네, 그리고 덴치에서 수업 오래 하다가 저는 수학 강사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혼집을 창동에 얻었는데 제가 대치로 결혼하고서는 대치로 좀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이렇게 코앞에 학군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계로 옮겨왔고요. 명인이 또 대치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가 좀 수월했고 저희 남편은 지금도 대치동에서 최상위과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은 제 블로그 네이버에 문소정 수학 치면 제 블로그가 나오고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블로그 제가 이 내용 그대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다시 참고해주시면 뭐 시간표나 이런 거는 고민이니까요.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 교실에 저희 고2 아이들이 있고요. 지금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면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지금 듣고 있는 고2 학생들 중에 저한테 예비 고1 또는 혹은 고1 때 배웠다가 다른 학원 옮겨간 친구들 있잖아요. 그랬는데 고2가 되어서 저한테 다시 온 친구들이 3분의 1이거든요. 이거 참 쉽지 않죠.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여기 학원이 엄청 많고 그리고 또 사실 학원을 옮기면 다른 아이들이 다른 학원을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한테 들었다가 다른 학원 갔다가 공부방 갔다가 과외했다가 다시 저한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 만족도 높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는 친구랑 인스타 DM으로 이제 주고받은 말인데 제 수업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설명 잘해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해가 잘 안 돼도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고 퍼즐 풀이를 좀 생각을 하면 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 풀이가 좀 잘 이해되는 그런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저희 아이들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후기 쭉 작성해줬던 건데 제가 이제 여름 스케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숙제 밀리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고 네, 아이들이 이 방학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교재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숙제 검사를 정말 꼼꼼히 하신다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방학 때 해상여고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또 개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요. 또 방학이 좀 늦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친구들 놓치지 않고 다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 보충도 하고 제 한 몸을 갈아서 아이들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정이 한 일주일 못 듣는데 제가 이때 그냥 이 친구들 위해서 똑같은 수업을 다시 했어요. 보통 선생님들 영상으로 많이 해주시는데 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많이 고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 많이 챙겨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숙제 검사 꼼꼼히 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꼼꼼하냐면 이게 어떤 학생 책이거든요. 제가 저희 조교 선생님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제미나이와 챗GPT를 활용하면서 네, 이거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제가 뭐가 이제 궁금했냐면 얘가 책을 내요. 근데 숙제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해오겠다고 하는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 했고 뭐 어디를 그냥 해야 되는지 제가 이게 너무 그렇다고 애 책을 걷어갈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 검사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1은 한 거고 이건 틀린 거고 뭐 여기는 이제 안 한 문제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어머님들한테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의 책 상태를 완벽하게 네,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숙제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겨울 아이들 지금 고2 올라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마음이 남다르실 텐데 고등학교 시험 만만치 않죠. 요맘때,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해보면 아 그래도 우리 아이 가가지고 잘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 좀 설레는 마음도 있으셨을 거고 걱정도 좀 있으셨을 텐데 지금 와서 보면 아 진짜 고등학교 수학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고 또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참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아이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저도 참 안쓰럽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닌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름방학은 3주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2학기 내용을 선행을 나가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다 배워두고
여름에는 이제 까먹은 걸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 1년 농사가 이 겨울에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고 아이들한테 설문 돌리거든요. 시험 잘 봤는지? 네, 그랬는데 아이들이 나는 열심히 했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 이게 사실 아이들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고등학교 수학이 중학교에 비해서 넓이도 엄청 넓고요. 내용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한 30% 정도 공부를 했다면 고등학교는 아마 아이들 체감이 한 거의 3배? 이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도 쉽지 않은 고등수학이고 이래서 아이들 문제가 절대적인 공부량이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선행 좀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뭐 한간에는 이제 선행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어려운 내용이니까 한 번 본 친구보다는 2번 본 친구가 그래도 좀 더 낫잖아요. 그래서 좀 선행을 해야 되는데 학기 중에 하기에는 너무 이제 1년 보내보셔서 아시죠? 학기 중에 아이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계속 하라고 하고 시험 끝나면 또 뭐 해야 되고 동아리 뭐 해야 되고 보고서 써야 되고 독후감 써야 되고 아이들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숙제를 못 해왔다 바빴다 이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한다. 바쁜 거 아는데 그 와중에 하는 게 고등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 공부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수미적은 수능에 포함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공통수학 원투처럼 열심히만 해서는 또 안 되고 수능까지를 좀 바라보고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학 때 정말 공부를 좀 밀도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한테 뭐가 아쉬웠냐고 물어봤더니 공부 좀 할걸.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겨울방학 때 좀 할걸. 왜냐면 겨울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대치동에서 수업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 저희 남편도 지금 계속 대치동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윈터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중계 지역에 좀 맞게 잘 녹여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일단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수업 자체의 난이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다는 것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내가 수능까지 이 내용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선생님이 좀 더 인사이트 있는 풀이로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수업이 필요한데요. 네, 제가 이렇게 교재를 좀 아이들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념 따로 문제 따로 하고 나서 제가 개념은 다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개념을 배운 것들을 문제에 바로바로 적용시켜 볼 수 있게 이렇게 교재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좀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특히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배운 거 바로바로 적용해 보면서 내 걸로 빨리 만들어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제 수업에서 좋았던 점이 교재 구성, 꼼꼼한 개념 설명, 뭐 이런 것들 많이 뽑아주고요. 실전 테스트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교재가 왜 이렇게 좋냐면 네, 이 프로그램은 수학비서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선생님 한 17분 정도가 돈을 같이 모아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이에요. 외제차인데 값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부부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선생님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개모임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 대치 시대인재 선생님 3분 계시고요. 강남 대성 선생님들 계시고 대전 시대인재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네, 저한테 수업 같이 들으시면 대치동 시대인재에서 나가는 자료와 똑같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기출 문제 분석하고 이거랑 유사 문제를 아이들한테 쫙쫙 붙여주니까 아이들이 이 자료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고퀄리티 자료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연년생 자녀가 있어서 고2 친구 있는 어머님 계신가요? 네, 손 안 드셔도 괜찮고요. 있으면 오늘 댁에 가셔서 자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수능 문제 풀었냐고. 학원에서 대비해 주셨는지 꼭 물어보세요. 저는 아이들 다 풀어줬어요. 지난 목요일에 수능을 받고 토요일날 우리 아이들 시험 범위에 있는 수능 문제 쫙 뽑아가지고 테스트 보고 해설하고 유사 문제까지 붙여서 나갔습니다. 왜냐면 수능 문제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내신 시험에. 수능은 고3이니까 고2 아이들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2019년 수능 가형 14번이고요. 대진여고 문제.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똑같죠? 네, 숫자만 바꿔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3년 3월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23년 중간고사에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이 기출문제 대비를 할 때 보통 시중에서 자이스토리 마라톤 같은 문제지를 사서 풀잖아요. 근데 이거는 3월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시중문제에서 커버가 안 돼요. 시중문제지에는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교육 강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풀리고 이거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거 나오고 풀이해주고 쇼컷 알려주고 쉽게 나오니까 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형되는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림을 바꾸기 힘들다. 숫자 똑같죠? 그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이런 거 바꿀 거다. 그래서 값은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도 괜찮다. 제가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아이들한테 하거든요. 문제 구조가 그림을 바꾸면 얘가 다 어그러지는 구조여가지고 그런 거 이제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는 그런 수업을 들으면 아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2 친구가 있으면 이번 수능 문제 풀었는지 꼭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능을 선생님이 수능까지 좀 바라보고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어야 이런 내신 대비까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능 대비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내신을 좀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겨울방학 제 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겨울방학에 네, 여기 요 빈자리는 제가 고1 아이들 공수 원투 이제 들어가 있고요. 시간표가 조금 뭐 빡빡하다면 빡빡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 고등학교 때는 이거보다 더 빡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기 졸업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는 막 0교시부터 10교시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네, 0교시부터 10교시까지 듣고 밤 12시까지 자습시키고 뭐 이제 네, 학교 시험 시간표 자체가 이제 그렇게 좀 빡빡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공부를 이렇게 했고 그렇게 고등학생 때는 이 정도 공부해야 이제 성적이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 아이들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뭐 경쟁하는 이 관계고 이게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해야 성적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해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짜고 나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요. 월요일 아침에 1시 수업이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만약에 출근을 하시거나 하면 아이가 잠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시 반이나 12시에 이제 늦지막히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나와서 여기 오면 1시 한 15분쯤 되거든요. 제가 그 꼴을 못 보겠어서 아침 연습을 넣었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애들 다 불러요. 애들 다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시키거든요. 그리고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질답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아침에 막 괴롭혀요. 가가지고 막 자고 있으면 막 흔들어서 깨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보내보면 이게 겨울방학 허투루 보내면 안 되거든요. 겨울방학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1년 농사 짓는 이 시기인데 이 겨울방학에 농사 잘 지어놓은 거 가지고 학기 중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겨울방학 때 탱자탱자 놀고 있으면서 학기 중에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고2 친구들은 이때 아침 자습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맡겨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뭐 이제 상품도 걸어요, 아이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출석 많이 하면 뭐 주고 작년에는 제가 막 머그컵 스타벅스 머그컵 주고 막 올리브영 상품권 주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당근과 채찍을 잘 이용해서 아이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저희 명인에서 저밖에 안 해요. 제 수강생들만 이거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저도 사비를 많이 써요. 조교 선생님들 배치를 해야 되니까 조교 선생님들 월급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네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좀 비용을 더 쓰고 이거랑 상관없이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학기 중에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표는 저는 너무 고등학생한테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확통, 미적분, 기사 이렇게 다 있어요. 제가 이번에 조사를 좀 해보니까 겨울방학 때 대수 미적은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1, 2학기 내용이니까.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1학기 때 기하하는 학교들이 좀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 때 기하가 깔려 있어서 기하 수업 들으시면 되고 확통이나 그리고 미적분 1을 한 2바퀴 정도 돌렸다 싶으면 미적분 2 이번 겨울방학 때 듣는 거 추천드리고 미적분 1 한 번 했다 싶으면 이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상담 드립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이라면 미적분 2를 추천드립니다. 네, 기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막 다 하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잘 하시나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일단 출신 학교가 과학고이기도 하고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수능 기하를 본 친구가 있어요.
9월 평가원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16번 2달 딱 수업을 하고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지고 서울대 전자전기 수능 기하로 최초 합격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하 제가 정말 수업 잘합니다. 네, 그래서 맡겨만 주시면 제가 기하 수업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능이 이번에 영어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회를 어머님들이 만약에 다니시게 되면 영어가 많이 어렵다, 국어도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영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무게중심을 이렇게 좀 옮기실 수도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영어, 국어 물론 중요하고요. 예전보다는 많이 시험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국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무게중심을 언젠가 수학에 두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이게 수학이 너무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방학 때 수학 안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학기 중에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을 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국어, 영어를 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아이들 오답노트 좀 많이 시키거든요. 성적이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는지. 오답을 해야 성적이 오르잖아요. 근데 애들이 오답하라 그러면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인쇄를 해서 줘요. 아이들 오답 모아가지고 그리고 오답을 모아가지고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 이렇게 나갑니다. 아이들 수업 시간에 테스트, 숙제 이행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늘 뭐 했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나가서 네, 어머님들이 매일매일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보실 수 있게 보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아이들 실제 시험지 주고 50분 재고 5회 말까지 주면서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네, 지금 여기 치료해서 고2 아이들 이거 보고 있거든요. 본인 학교 거. 네, 본인 학교 시험지를 그리고 50분 시간을 재고 5회 말까지 기록하는 걸 봐야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시험을 운용할 수 있는지를 아이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시험이 이렇게 망했다고 할 때 제일 큰 이유가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해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력 발휘가 실전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학기 중 내신 때 아이들한테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 습관 같은 거 아이들 잡아주려고 제가 이렇게 인증 타임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주말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인증하면 제가 이제 인스타에 올려주기도 하고 네, 저희 아이들이거든요. 예쁘죠?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희 아이들은 교실에 오면 딱 앉아가지고 할 걸 딱딱 해요. 저희 실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 애들은 다른 애들은 앉으면 다 핸드폰 보고 있는데 왜 선생님 애들은 다 공부를 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걸 아이들한테 항상 딱딱 알려주고 그걸 습관을 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앉으면 교재 제출하고 숙제 제출하고 플래너 쓰고 그 다음에 오답노트 하고 테스트 보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걸 딱딱 가이드를 잡아주니까 저희 아이들은 오면 바로 딱딱 할 일을 잘 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사 인사 많이 오고 있고요. 네, 오답 관리 부분 만족스럽다고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플래너. 아이들이 방학 때 좀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거나 이제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플래너 같이 쓰고 있는데 일단 제가 쓰고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플래너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여서 아이들한테 강력 추천을 하고 있고 저희 친구들이 실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플래너 쓰는 방법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겨울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맡겨주시면 아이들 정말 공부 습관부터 그다음에 좀 깊이 있는 공부까지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아이들 성적을 올릴 수 있게. 네, 고2 때 아이들 사실 이제 성적이 많이 안 오를 거라고 되게 좀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면 올라요. 왜냐면 고1 시기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레 포기하는 아이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2 과목부터는 수능형 과목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주는가도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고려하셔서 수업 선택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